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 먼저 들어갈게요.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교재에도 실려 있지만, 사례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복조합이 사실 실질적으로 출제가 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복조합이 교과 과정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학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중복조합이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어떤 것에 조심을 해야 되냐면, 일단, 중복조합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이제 중복을 허락합니다. 중복을 허락하고 그리고 r개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합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가 없습니까? 순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순서가 없이 이렇게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됐을 때 중복조합이라 그러고요. 중복조합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은 NHR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그래서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n 플러스 rc n 플러스 rc 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공식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잘 익혀두시고요. 책에 지금 개념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1번, 서로 다른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2번, 차항의 가지수, r차항의 가지수. 3번, 항의 가지수. 4번, 의미하는 정수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차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의미하는 정수.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우리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요런 식이 있다고 칠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Y의 세제곱. 요거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봅시다. 여기서 총 가지수를 구하는 거야. 총 가지수.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해가지고 얘가 결국 4를 만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얘는 X가 당연히 2개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3개가 되고 Y가 1개가 되고 Z가 0개가 되든지 중복 허락하는 거죠. 자, 따라서 R개를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중복 조합이 되고요. 자,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요. 얘는 3H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2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니까 2H3 이 2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 출제됐던 문제고요. 이거는 토탈 60가지란 답이 나오는 것이 차수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복조합의 첫 번째는 차수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의미하는 정수. 의미하는 정수도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3 만족하는데요. 반드시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는 2h3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서로 다른 2개에서 3개를 뽑아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허락시켜가지고 뽑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요 2가지 정도가 잘 출제가 되는 거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중복조합 문제는 저기 맨 뒤에다가 예상 문제 몇 개 실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풀도록 할게요.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는요, 이항 정리를 한번 공부할 건데요. 이항 정리는 말 그대로 이제 항 2개를 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주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정리할 때 이제, 우리가 처음 출제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개수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개수 구하기다. 자, 봅시다. 얘를 나열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열시키냐면요. 이렇게 나열시키는 게 이 식의 나열에 대한 방법이거든요. 얘는 A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요런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은 뭐니? NC1에서 A의 1제곱, 저번에 B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쭉 N개를 나열시키는데요. NC2 그 다음에 A의 제곱, B의 N-2제곱 이렇게 나열시키는 거 말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0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개부터 항상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항은 NCN이 되면서 A의 N제곱, 그 다음에 B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나열시키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차수가 뭐가 되느냐? 얘는 B의 N차가 되는 거고요. 얘는 A의 1차, B의 N-1차가 되는 거고 앞에 붙은 것이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일반항으로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일반항이 더 중요하죠. 일반항. 일반항으로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반항 표시 어떻게 한다? 얘는 NC 아래 A의 R제곱, 그 다음에 B의 N-R제곱. 요거 두 개 더한 게 무조건 N제곱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요거는 상관없어요. A를 가지고 N-R제곱하고 B의 N제곱, R제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것이 일반항이에요. 자, 일반항 여기다가 시그마를 붙여주는 것이 A 플러스 B N제곱에 대한 표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 식을 일반항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일반항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얘는 반드시 개수 찾기 문제는 일반항을 구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숫자와 문자를 분리합니다. 숫자와 문자를 분리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야. 쌤이 그 뒤에다가 그 2학년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것들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풀었어요. 일반항 찾고 숫자랑 그다음에 문자를 분리해가지고 문자의 차수를 결정한 다음에 숫자 대입하는 거. 요거는요 뒤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푸는 것이 지금까지 출제된 2항 정리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성질도 밑에 쪽에 나와 있는데요. 성질 가장 중요한 성질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성질은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그 부분은 좌우 대칭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세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세 번째 이게 나왔어요. A 대신에요 1 집어넣고 B 대신에 1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할 때. 자, 그럼 뭐가 됩니까? NC0에 어차피 11이니까 11 플러스 NC1에 11 이렇게 나가는 공식 있죠? 이해되십니까? A 대신에 1 집어넣고 B 대신에 1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공식 하나가 나오죠. 요거 전체가 뭐가 되냐면 얘가 2의 n제곱이 된다라는 것이 공식이고요. 또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 게 얘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얘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 1의 1. 그래서 이제 요까지를 말한다고 치면은요. 요것은 2의 n제곱에서 2를 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요거 두 개 더하면 2가 2n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거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정리 한번 하시고. 밑에 보시면, 또 공식 있죠.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고. 하여튼간 출제가 되는 것은 무조건 일반항 구해서 그 다음에 숫자랑 문자 분리하는 것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거 앞으로도 요것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알겠죠? 정리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확률에 대한 기본 공식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한번 마칠게요. 일단 확률에 대한 기본 용어들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와 있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치하고 나서 확률에 대한 기본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요. 일단 확률의 문제 풀 때요. 얘를 집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집합의 공식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집합의 공식과 동일합니다. 집합의 공식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칠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자, 첫 번째는 PA 합집합 B라고 치면은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아요. 집합하고 PA에다가 PB를 더하고 당연히 PA 교집합 B를 빼면 되겠죠? 됐죠? 근데 이제 확률 합이 1이라는 게 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쭉 정리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죠. P 그 다음에 C 여집합이라고 치면은 얘는 1 마이너스 PC가 되는 거죠. 이렇게 A, B에서 C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니? 확률의 합이 1이란 것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 자, 또 조심할 게 있는 게 만약에 P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 생기죠. 언제? 그쵸. 얘가 두 개가 배반 사건인 경우. 자, 배반 사건이라 함은 PA와 PB가 공통이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는 P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PA 더하기 PB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고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잘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사실 얘는 확률에 대한 공식이 아니고 집합에 대한 공식을 말하는 거죠. 지금 다 기출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한다? 얘는 차집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P, A, B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얘는 무슨 공식이죠? 얘는 드보르강이 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이 기억나시죠? 두 개가 전체 여집합 나가면서 가운데가 바뀌는 거. 이런 공식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공식이 또 있냐면은 우리 여기를 잘 보세요. A 고집합, B 여집합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고요. 여집합이 나오려면 항상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 부분. 이 부분을 의미한다고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A-B라고 적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얘는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푼다라는 거죠. 얘는 A에서 뭘 빼는 거냐면 A와 B의 공통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PA에서 그 다음에 빼는데 얘는 A와 B의 교집합을 뺀다는 게 더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나가는 건데 사실 얘는 확률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집합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고 요것이 결합된 문제가 기출 문제 있거든요. 차후에 한번 풀도록 할게요. 정리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2013년 10월 27일 국가직 문제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하는 거는 얘는 전형적인 이항 정리의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이항 정리의 일반항으로 문제 푸는 거죠. 이항 정리. 항이 두 개인 걸 가지고 이항 정리 한 거잖아요. N제곱 한 거잖아요. 그쵸? 이항 정리의 일반항. 얘는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NCR에 그 다음에 A의 R제곱 또는 상관없죠. 이거 두 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렇게 씩 세운 다음에 일단 어떻게 하니? 두 번째 할 일은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해가지고 두 개를 분리하는 거지. 자, 봅시다. 얘는 일반항 씁시다. 일반항 4C R 그 다음에 3X에 보통 X가 있는 항에다가 R 붙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R 적은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숫자는 숫자끼리니까 숫자가 4CR이죠? 숫자죠. 조합이니까 3의 R제곱 숫자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R 숫자죠. 그 다음에 문자만 요렇게 두 개를 뒤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제곱의 개수니까 X제곱의 개수. 요것이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래 뭘 대입하죠? 아래 2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 2 대입하면 답은 4C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4 빼기 R이니까 2가 되는 거 알겠죠? 4C는 4, 3 나누기 2 3, 3은 9 2, 4 그러면 2, 2, 4 하면 6, 4, 24 곱하기 9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9, 4, 36 9, 2, 18 216이라는 답을 얻게 되네요. 정답은 4번.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죠. 이항 항 두 개인 방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X의 몇 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풀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봅니다. 똑같이 다항식이 주어졌는데 이 항이죠. 항이 두 개인 이 항 정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X제곱의 개수가 27 주어졌네요. 얘는 아예. 따라서 얘도 똑같이 일반항으로 문제 푸는 거죠. 이 항 정리 일반항으로 문제 풀면 된다. 똑같이 세울게요. NCR 세우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3이네. 3CR 3 마이너스 R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X분의 K의 R제곱. 요것 때문에 그래요. X 때문에 이렇게 R제곱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얘는 3CR 숫자. 그 다음에 K R제곱 숫자. 여기까지 숫자죠. 그렇죠? 숫자. 그 다음에 문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X제곱에 3-R 될 것이고 X의 X분의 1의 R제곱이니까 여러분 X분의 1의 R제곱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얘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 됐죠? 얘 문자 부분을 정리합시다. 얘는 뭐가 되냐면은 X의 2, 3은 U 마이너스 2R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되겠지. 이 부분이 3이야. 따라서 3R이 3되니까 R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죠? R이 1 집어넣으면 얘가 답이겠네요. 이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3C1은 3 될 것이고요. K의 1제곱 요것이
27이래요. 따라서 정답은 K는 3, 9, 27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항 전위의 일반항으로 문제 푸는 그 문제 중에 1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무튼 원칙은 항상 이항 전위의 일반항을 나타난 다음에 NCR A의 R제곱 B의 N-L 나타난 다음에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여기서 개수를 맞추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개수가 아니라 지수를 맞추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2015년 6월 13일 문제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항 전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기에 대한 이 식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건데 이 문제의 프로세스는 뭡니까? 자, 우리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이번에는 전개식이에요. 일반항이 아니고 전개식인데요. 예, 전개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원칙적으로는 NC0의 A에 그 다음에 뭐 0제곱 B에 그 다음에 N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NC1에 그 다음에 A의 1제곱 B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마지막에 뭐가 되니? 마지막에 NC 그 다음에 N의 A의 N제곱 B에 0제곱 되는 거고 요거 두 개는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것이 전개식이야.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 가능하죠. 여기다 할까요? 그냥? 얘를 이렇게 표시 가능합니다.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이해되십니까? 0부터 0, 1, 2, 3 나가는 거니까 일반항 A에 그 다음에 R제곱 B에 N-R제곱 표시하면 요 전체가 시그마에 대한 부분이 요거 다 더한 걸 말하기 때문에 얘가 전개식에 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는 첫 번째 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로 묶고요. 행은 이렇게 합시다. 똑같이 R부터 합시다. R은 0부터 N까지 하고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얘는 1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나가는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이렇게 합시다. 1에 잠깐만요. A R제곱이니까 1의 R제곱 이게 낫겠죠. 1에 N-R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그치? 얘를 이항 정리에 의하여 요게 요거니까 A 플러스 B에 우리는 N제곱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 식을 보자마자 요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요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얘는 뭐가 됐니? 4분의 5의 N제곱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 이제 보이시죠? 얘는 등비 급수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AN을 계산해보니까 AN이 이렇게 분수가 나왔지만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얘는 5분의 4의 N제곱이 돼버리면서 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에 있으니까 공식에 의하여 1-R분의 A 씁시다. 자, 따라서 1-R에 5분의 4가 들어가는 거죠. 터치항이 5분의 4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 정답은 4가 되나요? 4? 맞죠? 5 빼기 4, 1. 그 다음에 4가 되니까 답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답은 4번.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같이 물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위에 AN을 해석하는 게 관건이었네요. AN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전개식에서 일반항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마지막에 원래식, 이항 정리에 대한 식을 나타내는 것이 이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었죠. 정리할게요. 자, 4번 서로 배반의 사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키워드는 배반 사건이죠. 배반.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P, B는 3분의 PA 합집합 B는 3분의 1일 때.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배반 사건일 때는 공집합이 PA 교집합 B가 없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PA 합집합 B는 자, 봅시다. 첫 번째 할 일은 공식 세워야죠.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없으니까 이게 그냥 공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니? 3분의 2이고 PA가
PA가 안 나왔어 아직. 그리고 PB가 3분의 2 PA예요. 지금 PA 구하는 거구나. 여기다가 양변에 3을 곱하면 끝나죠. 3 곱하면 2는 3PA 플러스 얘는 2PA니까 5PA가 2야. 따라서 PA는 그냥 5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계산 문제네. 그쵸? 그래서 배반 사건에 대한 정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묻는 문제로 해석되죠. 정리합니다. 2014년 3월 15일 경찰 1차 11번 문제고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있다. 이 6명의 학생들이 모두 임의로 일렬로 설 때 그 키워드는 이거죠.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가며 선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 푸는 것은요,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뭐냐면 남자가 앞에 쓸 확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자를 먼저 3명을 이렇게 세우는, 죄송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야. 남자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지금 교대로 서는 것에 대한 모양이죠. 그쵸? 두 번째는 뭐니? 여자가 먼저 앞에 나오고 여자를 세우고 이렇게 뒤에다가 남자를 세우는 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여자를 세우는 게 3팩토리얼이죠. 남자가 세우는 게 또 3팩토리얼이야. 똑같아. 얘도 여자를 세우는 게 3팩 똑같으니까 결국은 총 경우의 수 분의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 가지 경우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자, 그러면 확률 P는 총 경우의 수는 뭐죠? 6명을 일렬로 쓰는 거니까 6팩토리얼 될 것이죠. 그리고 얘는 3이 6, 36 플러스 36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6팩토리얼은 720이거든요. 720분의 72가 됨으로써 얘는 10분의 1이라는 답을 얻게 되네요.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번갈아 가며 설 때 키워드를 볼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한다. 남자가 앞에 서서 시작되는 경우, 여자가 시작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얘는 각각 따로 있으니까 합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죠. 총 경우의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6명을 세우는 경우 6팩토리얼 6P6이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2015년 2월 14일 경찰 1차 문제고요. 읽어봅시다. A에서의 2차 시험의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전체 평균 65점, 합격자의 평균 75점, 불합격자의 평균이 50점이었다. 세 가지 경우 주어졌네요. 이렇게. 자, 이럴 때 합격률을 구하는 겁니다. 합격률은 전체 연습생분의 합격자의 수라고 문제 주어졌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평균, 합격자의 평균, 불합격자의 평균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합격자의 평균을 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평균을 Y라고 놓을게요. 그럼 식이 보이죠,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평균은 이렇게 할게요. 평균이 아니라 합격자의 수죠, 수. 아이고, 수야, 수. 전체 수 분의, 그 다음에 점수를 말하는 거니까, 점수, 총점. 그치? 이걸 말하는 거죠, 그쵸? 자, 한번 세워볼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전체 평균 65점은 총 명수, x 플러스 y 분의 총점은 합격자의 점수는 75x죠.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점수는 50y죠. 식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총 명수분의, 그 다음에 총점이 돼야 되는데 총 명수는 x 플러스 y가 되고 총점은 75x 더하기 50y가 되겠죠. 합격자의 점수, 불합격자의 점수.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뭐라고 쓰냐면은 식이 하나니까 한 문자 통일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한 문자로 바꿔준다. 문자 두 개씩 식 하나. 자, 그러면 x 플러스 y 곱하면 65x 플러스 65y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넘어가서 10x는 15y인가요?
따라서 x는 2분의 3y가 되네요. 문제 없죠? 이렇게 x는 2분의 3y 되는 거 맞죠?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뭘 하냐면 합격율을 구하는 거니까 합격율 그냥 그대로 합시다. 전체 음수생의 수 x 플러스 y 분의 합격자의 수 x가 되는 건데 좀 y로 다 통일시킨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y, 2분의 3y니까 요거를 풀면 되겠죠? y 다 약분되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지. 맞죠? 자, 따라서 얘는 3 남고 오른쪽에 1 남고요. 얘는 똑같이 3 남으니까 정답은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답은 4분의 3이 되는데 틀렸네요. x 플러스 y. 잠깐만요. 3 더하기 여기 2를 곱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5분의 3 되는 거죠. 마지막에 5분의 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어렵지 않죠? 정리할게요. 자, 볼게요. 영업팀 직원 2명, 재무팀 직원 3명, 인사팀 직원 4명 구성된 동호회원들을 일렬로 세울 때가 여기 수학적 키워드죠. 얘는 순열이구나. 그럴 때 인사팀 직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여기가 또 중요한 키워드죠. 이 문제는 첫 번째가 순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사팀 직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프로세스 볼게요. 일단 확률은 총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인데요. 자, 총 경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얘는 그냥 순열이야, 순열. 그래서 첫 번째 총 경우는요. 총 경우의 수는 토탈 2명, 3명, 4명, 9명을 가지고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니까 9P9, 즉 9 팩토리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해당 사건 인사팀 직원끼리 이웃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는 이웃하지 않는다잖아요. 우리 정리합시다. 이웃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웃하는 경우는 한 덩어리씩 묶어서 계산하는 거죠. 얘는 덩어리씩 묶어가지고 계산하고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얘는 그냥 막는 거야. 그래서 칸막이로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4명을요. 인사팀 직원 4명을 요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토탈 5명을 영업팀 직원 2명과 재무팀 직원 3명을 5명을 요렇게 칸막이로 만들어놔. 얘가 칸막이야. 그쵸? 5명을. 그 다음에 인사팀 직원을 요 사이에다가 끼우면 되죠. 그럼 절대 만나지 않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어팀 직원 2명과 재무팀 직원 3명, 총 5명을 먼저 나열시켜. 이렇게 나열시켜 놓은 다음에 띄어가지고 나열시켜 놓고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 나머지 4명이 들어가면 얘는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6P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됩니까? 6명 중에 4개니까 6P 4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답은 9 팩토리얼 분의 요거니까 얘는 6P 4는 6, 5, 4, 3 요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좀 복잡하겠네요. 정답은 42분의 5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전형적인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에 대한 전형적인 계산 문제. 요거 칸막이에 대한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은 다음에 나머지 사이에 끼워 놓으면 된다는 거 정리할게요. 자, 8번 볼게요. 우리 요런 식의 나오는 경우는요, 확률의 문제지만 얘는 집합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는 확률에 대한 분분을 집합으로 표시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나서 해석할 게 있죠. 요거 A 교집합, B 여집합의 의미가 뭐죠? 얘는 차집합의 의미죠. 그쵸? A-B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A
요거에 대한 의미는 뭐지? 얘는 드모르 강에 의해서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되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또 해석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전체가 있는데요. 전체의 합을 그냥 1로 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얘는 전체를 1로 보고 문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B가 0.3이니까 이 부분이 0.3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B-A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교환법칙 성립되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다고.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0.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방금 했지만 요거란 말이야. 전체 합집합,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에 0.1이 위치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요 안의 값을 알 수가 있죠. 0.3, 0.4, 0.7, 0.8, 0.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림만 그리면 끝나죠. 자, 답은 PA 바B는 요거는 뭐 기본 공식이니까요. PB분의 그다음에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조건 방률이긴 하지만 이거 싫었어요. 어차피 이거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PB는 방금 했지만 이거 두 개 더한 거야. 그러면 0.6인가요? 0.6분의 PA 교집합 B는 요거니까 0.2 6분의 2니까 정답은 3분의 1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합이 나오는 경우, 집합 모양이 나오는 확률에 대한 부분은 다 집합으로 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똑같이 표시해가지고 풀면 되시겠습니다. 요 기본 공식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드모르간 법칙, 차집합에 대한 부분. 자, 정리하겠습니다.